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돌아오는 2월이면 이혼한 지 어느덧 1년이 되는 30대 여성입니다. 사실 요즘이야 한번 갔다 온 건 흠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혼한 게 자랑은 아니다 보니 이혼했다는 말을 하게 될 때는 어쩐지 저도 모르게 움츠러드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때보다 오히려 지금이 훨씬 풍요롭고 행복하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남편하고 저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되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날은 제 고등학교 동창의 생일이었는데 그 친구가 워낙 마당발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도 놀 때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대학교 친구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내키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요. 그런데 저는 워낙 낯을 많이 가리다 보니 그런 모임에 한번 다녀오면 온기가 빨린 것 마냥 정말 피곤해지대요. 그래서 언젠가부터 웬만하면 친구가 불러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가며 나가지 않는 일이 잦아졌는데 친구도 제가 일부러 피한다는 걸 느꼈던 모양입니다. 하루는 술에 취해서는 저한테 좀 서운한 애어쩌네 하소연을 해댔거든요. 그리고 또 막상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당연히 제 마음도 편치가 않았죠.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친구도 이해한다고 했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2주 뒤가 친구 생일이었어요. 그리고 친구는 또 어김없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기에 성이라도 보이자는 마음으로 잠깐 들리게 되었는데 거기서 남편을 처음 만났고 남편 말로는 저한테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뒤에서 후광이 비추더라나요? 하지만 이것도 다 좋을 때 이야기지. 이혼한 지금은 쓸데없는 헛소리일 뿐이죠. 아무튼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 친구에게 물어 제 연락처를 알아냈다며 신뢰가 되는 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따로 만나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런 남편의 문자가 반갑기보다는 거슬리더라고요. 친구가 저에게 말도 없이 제 연락처를 줬다는 것도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런데 친구는 자기가 보기엔 남편이 정말 남자답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좋은 뜻으로 알려준 거라며 저더러 자길 믿고 한번 만나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거절하면 또 서운한 애어쩌네 말이 나올 것 같아서 거절할 때 하더라도 직접 말해야겠단 마음으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남편은 생각보다 훨씬 매너도 좋았고 말도 잘 통했거든요. 이렇다 할 공통점은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대화는 계속해서 즐겁게 흘러가는 게 신기하기만 했죠. 그래서 이후로도 남편과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지다가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연애한 지 1년 반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사이가 되었고요. 남편과 저는 처음부터 양쪽 부모님께 손을 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우리 둘 다 적은 나이도 아니고 또 자기는 나름대로 신혼에 대한 로망 같은 게 있다면서 원룸도 좋으니 우리 둘만의 힘으로 한번 시작해보자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대학 등록금을 직접 벌어서 냈을 만큼 독립적인 성격이었다 보니 그런 남편의 제안이 싫지 않았죠. 콩깍지 때문이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남편의 모습이 강단 있어 보이는 게 오히려 멋져 보이더라니까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신혼집을 알아보면서 남편이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시부모님은 남편을 도와주실 만한 상황이 못 되셨거든요. 아버님이 일을 하고 계시긴 했지만 시부모님 두 분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한 수준의 월급을 받고 계셨던 데다가 노후 준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처음 이 사실을 알고는 얼마나 당혹스러웠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편과 파혼하지 않았던 이유는 남편이 시부모님 일로 신경 쓰이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 저에게 약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에서야 생각하면 그 새치어로 떠들어대는 걸 약속이랍시고 철석같이 믿은 제가 어리석었지만요. 아무튼 시부모님 또한 저를 아가야 부르시며 복덩이니어쩌니 해대셨으니 가진 건 없으셔도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건 간에 오히려 제가 잘해드릴 마음만 가득했네요. 어머님에게도 남편보다 2살 어린 저와는 동갑내기인 딸이 있었고 저에게도 사랑하는 친정어머니가 계셨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모녀 사이처럼 가까이 지내고 싶었죠. 그런데 갑갑한 상황은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신혼집 계약을 앞두고 막상 남편 재정 상황과 제 재정 상황을 오픈하니
남편이 말한 8천은 어디 가고 4천밖에 없었거든요. 저는 1억 2천을 모아둔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미 시댁 상황도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고 남편도 속이려던 건 아니었다며 그저 저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주식을 했던 건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랍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주식을 팔지는 않았으니까 돈이 없어진 건 아니고 오르기만 하면 오히려 8천보다 더 많이 가져가게 될 수도 있다. 불쌍하게도 헛된 꿈을 꾸고 앉았더라니까요. 그래도 뭐 결국은 이것도 다 제 복이다 생각하고 제가 안고 가기로 했네요. 이후로 제가 모은 돈 1억 2천에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아파트를 샀습니다. 사실 남편이 들고 온 4천도 어떻게든 아파트에 보태고 싶었는데 남편이 제 차나 자기 차나 10년 탔으면 너무 오래 탄 거 아니냐며 차를 사자고 하도 고집을 부려대서 남편 도는 곳을 아니 차를 사는 데 쓰였죠. 사실 저는 대중교통으로 출퇴근도 다 할 수 있고 워낙에 집순이라서 차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았는데 남편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남편이 자기 돈으로 자기 차를 바꾼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혼하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을 못했으니 남편이 야갔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미래에 태어날 아이도 생각해서 투자를 한 거라고 나름대로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었답니다. 한편 비록 구축 아파트긴 했지만 친정부모님이 결혼 축하 선물로 리모델링을 해주셨던 덕분에 아는 신축 못지않게 세련되어졌어요. 화장실도 원래는 하나뿐이었는데 친정부모님이 2개로 만들어주셨지요. 그래서 그런가 집들이에 오는 사람들마다 집이 정말 예쁘다 멋지다 나도 이렇게 싹 뜯어고치고 싶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신혼에도 입을 다물지 못하대요. 특히 신우는 계속해서 자기는 언제 아파트 살아보냐며 시매부한테 얼마나 눈치를 주던지 제가 다 민망해 죽겠더라니까요. 신우는 저희 남편과는 달리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매부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는데 식을 올린 직후 아이는 유산되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신우는 자기 시부모님한테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는데 문제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신우와 결혼한 이후로 잘 돼가던 시매부 사업이 곤두박질치기 시작했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그렇다 보니 신우 시댁에선 하지 말라는 결혼을 임신 하나로 밀어붙이더니 이 꼴이 났다며 아들이고 며느리고 꼴도 보기 싫어한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사업까지 대차게 말아먹은 이후로는 자기 친정, 저한테는 시댁에 얹혀 살고 있던 상황이었죠. 저도 전후 사정을 알다 보니 신우가 저희 아파트를 부러워하는 마음이 이해가 되면서도 민망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하대요. 그런데 집들이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땐가 어머님이 평소처럼 아가야 하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신우가 저희 집 구경 한번 하고 나서 생병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 팔자는 왜 이런 거냐며 울었다가 지쳐 잠들고 시름시름 앓는다며 보기 딱해 죽겠다 어떡하냐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당신이 그래서 방법을 생각해냈다 하시더니 저희 아파트가 방이 3개고 그중 하나가 비어있지 않냐며 거기에 신우랑 시매부를 살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냐 물었습니다. 어쩌면 어머님도 오죽 답답하니 그냥 아무 말이나 하신 거 아닐까.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당신이 뜨순 밥 먹고 쉰소리 하겠냐며 이건 시어머니로서 며느리한테 하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니까 그런 줄 알라셨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낮에 어머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도 알고 있던 거냐, 미리 무슨 이야기가 오가기라도 했던 거냐고 대놓고 물었죠. 그랬더니 남편이 손사래를 치면서 자기가 그럴 리가 있냐고 펄쩍 뛰더라고요. 어머님의 너무나 당당한 태도가 마음에 걸렸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후로 어머님도 신우를 데리고 살아라 어째라 그 이야기를 더는 안 꺼내셨기에 그렇게 일단락된 줄 알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가고 반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지영이네도 아파트 살 건가 봐 알아보고 있다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잘 됐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신우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고 시매부도 제대로 된 직장을 못 잡은 상황이었는데 아파트 살 돈이 어디서 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돈이 없다고 죽는 소리 하더니 아파트 살 돈을 벌써 모았더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거야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하며 어영부영 대충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기가 싫은가 보다 하고 저도 더는 안 물었습니다. 솔직히 불현듯 떠올라 물어본 거지. 알고 싶어 죽겠다, 궁금해 죽겠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그 자금의 원천은 어이가 없게도 저희 시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였어요. 그날은 남편 회사의 창립기념일이었고 저는 그런 남편과 모처럼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남편을 놀래켜줄 요량으로 회사에서 조금 이른 퇴근을 했죠. 그리고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레 현관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남편이 누군가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대요. 그래서 일단 남편의 통화가 끝나기를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뭐 때문인진 몰라도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이내 스피커폰 못지않게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고 바로 저희 어머님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길 빌라라 그런가 집을 내놨어도 팔리지가 않는다며 네 동생은 아파트 골라놨다고 저 난리라고 미치고 환장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남편도 그러니까 왜 어머니 아버지 집을 팔아서 걔 아파트를 해주냐고 짜증을 내고 어디까지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던 찰나에 누군가 저에게 전화를 걸었는지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허둥지둥 어머님과의 통화를 끝내며 저더러 언제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 저는 이걸 들은 티를 내야 되나 말아야 하나 싶다가 안 들은 척하기엔 스스로 좀 음흉스러운 기분이 들어 남편에게 방금 한 이야기가 다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푹푹 내쉬며 하는 말이 신우가 아파트 사달라고 어머님 아버님을 달달 볶았나 보다고 그래서 두 분이 당신들 집을 팔아 1억을 주기로 하셨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시부모님은 어디 가서 사시려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도 모른답니다. 어머님이 갈 때는 정해져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어머님한테 이야기를 한 건지 어머님이 너도 이제 다 알지 않냐며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리고는 그 일로 할 이야기가 좀 있으니 저희 집에 오시겠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시부모님과 저, 남편 4사람이 모이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또 다시 아가야 하시면서 제 손을 당신 양손으로 꼭 쥐시고는 이번만큼은 정말 내 뜻에 따라줘야 한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신우 집 사는데 돈 보태줘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가 싶어서 순간 확 예민해지더라고요. 남편도 저랑 결혼할 때 해온 거라곤 자기 차 바꾼 돈 4천이 전부인데 설마 저한테 돈을 달라시겠나 싶으면서도 말이죠. 하지만 어머님이 이어하신 말씀은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선 지금 사는 빌라 팔아서 신혼에 1억 주고 나면 당신 손에 남는 건 2천이 전부라며 그 돈을 저에게 주시겠다 하시더니 대신 안방을 내어달라셨거든요. 황당해서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 저번에 신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는 못 지낸다 했어요. 어머님이 왜 못 지내냐 하시길래 외고 말고 불편해서 싫다고 했죠. 구구절절 대라면 될 이유가 100가지도 넘었지만 결론은 불편해서 싫은 게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우기시기를 그래서 저한테 2천을 주신다는 거래요. 전세랑 비슷한 거라나요? 말도 안 되는 어머님의 억지에 이걸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무슨 말이라도 좀 해보라고 당신은 이게 말이 된다 생각하냐니까. 남편이 저더러 잠깐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고 여기서 이야기하라 했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어차피 자기 장남인 거 알고 결혼하지 않았냐면서 시부모님이 늙고 병들면 모시고 살 생각을 못했냐대요. 어이가 없어서 지금 두 분 나이가 60대 초반인데 무슨 늙고 병들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다시 그럼 시부모님이 늙고 병들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을 거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기도 안 차서 다시 시부모님한테 아니 집 한 돈을 신우한테 주셨으면 합가도 거기랑 하시는 게 맞지. 왜 저희한테 이러시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시부모님 하시는 말씀이 신혼에는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가져야 하는데 당신들이랑 같이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냐며. 그리고는 급기야 저더러 이 집은 방이 3개지만 신혼에는 돈이 없어 방 2개짜리밖에 못 간다고 그렇게 꼭 후벼파야 속이 시원하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님과 제가 계속해서 언쟁을 벌이자 또다시 남편이 저한테만 소리를 질렀어요.
적당히 좀 하라면서 이 집이 네 거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 거지 네 거냐 했습니다. 내 명의라고 대출도 나 혼자 갚게 해놓고선 그걸 까먹었냐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했죠. 그리고는 남편더러 너 말 잘했다고 내 집이니까 당장 네 부모 데리고 나가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내 친정 부모님 부르겠다. 경찰도 부르겠다. 한번 동네 시끄럽게 다 뒤집어 엎어보자고. 말 그대로 미친 엑스 마냥 악을 써댔지요. 그랬더니 시부모님도 남편도 그런 제 모습을 보곤 엄청 놀랬던 모양이 돼요. 저거 제정신 아니라며 도망치듯 나갔거든요. 그리고 결국 남편하고는 이혼했어요. 남편은 위자료니 뭐니 헛소리를 해댔지만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어야 위자료도 주는 거지. 그래서 저는 남편더러 내가 너한테 받아내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네가 네 돈 주고 산 차는 안 뺐을 테니 그거나 먹고 떨어지라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한 달 만에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결혼에 이르기까지는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혼은 그 시간에 10분의 1도 걸리지 않는다는 게 새삼 우습더라고요. 한편 신우의 성화에 결국 시부모님은 빌라를 파셨고 신우네는 원하는 대로 아파트에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금리가 장난 아니게 올랐잖아요. 그때도 시부모님 돈 1억에 대출을 있는 대로 끌어왔다 들었는데 이러다 신우네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보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와중에 신우네가 시부모님이며 저희 남편이며 나 몰라라 하는 바람에 결국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보증금 3천에 월세 70짜리 구해서 세 사람이 같이 살기 시작했다대요. 제가 뒷조사를 한 건 아니고 지금도 종종 남편이 자기 반성 많이 했다며 용서해달라고 죽는 소리를 해가며 연락을 해와서 알아요. 차단을 해놔도 자꾸 남의 핸드폰을 빌려서 그러는 건지 모르는 번호로 보내오니 어쩔 수 없이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말에 욕심이 과하면 화를 당한다더니 그게 정말 딱이라니까요. 분수대로 살아라, 주제를 알라 뭐 그런 말들이 어떻게 보면 참 기분 나쁜 말도 맞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 욕심을 낼 거면 스스로 노력을 하라는 소리로 들려요. 아무튼 신우 한 사람의 억지와 탐욕이 이 모든 사단을 만든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쪼록 다들 어떻게 살던지 간에 더는 저는 안 건들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종 여기 채널을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던 30대 여성입니다. 하지만 여지껏 제가 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울고 웃을 줄이나 알았지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답답한 마음을 속 시원히 털어놓고 위로를 받으려니 여기만한 곳이 없네요. 비록 제 얼굴이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그래도 아끼는 동생이 겪은 일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친정 부모님도 저만큼이나 이번 일로 마음을 많이 다치셨다 보니 더 이상 두 분 앞에서 약한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아요. 남편하고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급속도로 관계가 진전된 건 제 나이 29 겨울이었습니다. 모처럼 야근 없이 칼퇴를 하던 날이었기에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대학 동기에게 연락이 오대요. 자기가 너무 우울해서 그렇다며 와서 위로 좀 해달라고요. 좋은 일이면 차라리 피곤하다 솔직히 말하고 집에 갔을지도 모르겠는데 풀죽은 동기의 목소리를 들으니 차마 피곤하다 소리는 못하겠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기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저만 온 게 아니라 다른 동기들도 둘이나 더 와 있더라고요. 게다가 우울하단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이라 술 먹자고 불러내면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랬다는데 어찌나 짜증이 나던지. 하지만 어쨌든 자리가 만들어졌고 개 중에는 남편도 있었는데 남편하고는 꽤나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인사나 하고 들어가자 했던 건데 그날의 만남을 계기로 남편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은 지 1년쯤 되던 때 남편에게 제대로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는 고백을 받았습니다.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기에 그런 고백이 달갑지만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헤어지게 되면 친구 하나를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뿐만 아니라 동기들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것도 싫었고. 그래서 처음엔 거절했어요. 지금 이 정도 관계가 딱 좋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남아달라면서요. 하지만 이후로도 남편은 농담인 듯 진담인 듯 자기 여자친구가 되어달라며 저를 졸랐고, 그렇게 반년 넘게 이어진 남편의 애정 공세에 결국 저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내가 좋으면 저럴까? 이렇게 나를 좋아해 주는 걸 보니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한번 만나보자 싶더라고요. 연애를 시작하고 저희는 정말 말 그대로 불타올랐어요. 남들이 못 봐주겠다고 할 정도로 닭살 커플이 따로 없었죠. 그리고 결국 자랑은 아니지만 사귄 지 반년 만에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예상치 못한 소식의 기쁨보다는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결혼 이야기까지 주고받던 사이는 아니다 보니 100%의 확신도 없었고, 그래서 혹시나 남편이 지우자고 하진 않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정말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게 되더라니까요. 하지만 언제까지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결국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제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보인 반응은 제 생각과는 많이 달랐어요. 바로 결혼하자 했거든요. 자기는 처음부터 저랑 결혼하고 싶었다면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면서 어찌나 눈물이 나던지 주변 사람들도 의식하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는 말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저자세로 나가기 시작하셨거든요. 사실 남편이나 저나 객관적인 조건만 따지고 보면 크게 차이가 날 게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모님께선 당신들이 원하던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둥, 제가 당신들 아들을 채갔다며 날강도가 따로 없다는 둥 막말을 해대셨는데, 그런 시부모님 앞에서 친정부모님께선 제대로 반박 한마디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가만히 계셨냐니까 다 저를 위해 그러셨다는 거예요. 시댁 쪽에서 갑자기 결혼 못 시킨다 하면 말 그대로 제가 신세 망칠까봐 그러셨다나요? 그리곤 덧붙이시길,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요새 파혼이고 이혼이고 흠이 아니라지만 요즘엔 혼수로 혼전 임신해 간다지만 그래도 어른들 생각엔 그런 게 아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친정부모님께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이날이 때까지 잘 키워주셨는데 하루아침에 제가 다 망쳐놓은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었지요. 한편 신혼집은 양쪽 부모님께서 반반씩 부담하여 장만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만 양가 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원래 지내던 대로 지내다가 신혼집이 마련되면 그때 살림을 합치기로 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어디 드라마에서도 못 들어본 말 그대로 거지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님께서 저한테만 연락을 해오셔서는 따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 퇴근하고 어머님을 만났는데 어머님께서는 제가 언니 부부와 같이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며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는지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정부모님이 귀농하신 이후로 언니랑 둘이 살다가 언니가 결혼하고선 셋이 살게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저더러 언니네 부부 사이에 꾸역꾸역 얹혀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꾸역꾸역이라는 표현이 듣기에 거슬렸지만 얹혀 사는 건 제가 아니라 언니네 부부라고, 언니네 부부가 사정이 있어서 나가질 못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어머님이 계속해서 아무리 그래도 형부라는 사람하고 너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한 집에 있는 게 이상하단 생각은 안 드냐 하시질 않나? 남녀 사이라는 게 불붙는 건 순식간이라며 내 아들하고도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도 전에 일을 저지르지 않았냐. 결국 듣다 못한 제가 도대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쭸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네 형부랑은 아무 일도 없었냐는데 너무 더럽고 역겨워서 속이 다 미식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줌마 제정신이냐고 하곤 그 얼굴에 물이라도 한 잔 끼얹었어야 하는데 그땐 정말 화가 나는 것도 나는 거지만 뭐랄까 이런 말을 들었다는 자체가 치욕스러워서 손발이 다 부들부들 떨렸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드라마 좀 적당히 보시라고만 했네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못한다고, 도대체 평소에 뭘 보고 들으시길래 그런 역겨운 생각을 하시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이죠.
이후로 저는 그렇게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듯 카페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곤 바로 남편에게 연락해 방금 어머님을 만났다며 어머님이 하신 이야기를 전했죠. 하지만 남편이 보여준 반응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일단은 만나자며 자기가 저 있는 곳으로 오겠다길래 그때까지는 그래도 역시 남편은 내 편이구나 싶었는데 기껏 와서는 저를 차에 태워놓고 한다는 말이 시부모님이 예전부터 남편한테 기대가 크셨는데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장가를 가겠다고 하니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더러 그런 어머님 마음을 좀 이해해드리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당신 입장이나 내 입장이나 시부모님 입장이나 우리 부모님 입장이나 매한가지로 같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당신한테 할 말 못할 말 가려 하시는 거 모르냐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야 사람마다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랍니다. 그리고는 자꾸 저더러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말라고 애가 다 듣는다나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어머님 입단속이나 잘하라고 쏘아붙였어요.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산 예정일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던 시점이었는데 친정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좀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모님하고 같이 오셨다 가셨답니다. 참고로 제 친정은 서울에서 차로 3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고 남편이 주소를 알려드렸대요. 별 생각 없이 그냥 물어보시니 알려드렸다나요? 아무튼 그렇게 오셔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아무래도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손자가 아닌 것 같다면서 유전자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혼전 임신한 게 영 신경이 쓰여서 그렇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셨다는데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 쓸데없는 말씀을 하시려고 여기까지 오셨냐? 입 밖으로 떠든다고 다 말이 아니다 한마디 하셨답니다. 그리고는 커피 한 잔 못 드리겠으니 그냥 가시라셨다고요. 그날도 혹시나 당신들이 잘하면 저를 좀 더 아껴주시려나 싶어서 웬만하면 뜻에 맞춰드리려고 했는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그때만큼은 정말이지 어머님 머리를 다 잡아 뜯어놓고 싶은 걸 꾹 참으셨다대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는 내내 저도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한테 막말을 하신 것도 부족해 저희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그러셨다는 걸 용서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퇴근한 남편에게 어머님인지 나인지 선택하라 했어요. 나는 도저히 어머님하고 잘 지낼 수가 없다고, 어머님 용서 못한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냐더니 자기는 뭐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다면서 그럼 저만 연 끊고 살라대요. 그리고는 뭐라더라. 원래 여자가 잘 들어오면 부모 자식 간에 안 좋던 사이도 좋아진다던데 우리 집은 왜 시작부터 이렇게 이 난린지 모르겠네 그러는데 남편 말로는 혼잣말이라고 했지만 제가 느끼기엔 완전히 저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거든요. 정말 배신감에 치가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머님한테 전화드려서는 저희 친정 가서 미친 소리 하신 거 다 들었다고 그렇게 찝찝하시면 저희 애 보지 말고 사셔라. 저도 며느리로 인정 안 해주셔도 된다 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제 시어머니로 인정 안 해드릴 거라면서요. 그리고 이후로 출산일까지 어머님하고 정말 연락 딱 끊고 지냈어요. 원래도 뭐 얼마나 미주알 고주알 말하던 고부관계도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출산하고 이틀째 되던 날 보나마나 남편이 말했을 테지만 어떻게 아셨는지 어머님하고 이모님이 오셨더라고요. 이모님이 제 손에 5만 원짜리 2장 쥐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 어머님이 말은 좀 세게 해도 정 많고 속 깊은 분이라며 죄송하다고 하랍니다. 저도 자식을 낳았으니 엄마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냐면서요. 모든 게 성가시고 짜증나고 그래서 그냥 가시라 했어요. 그런데 한 2주쯤 지났나? 그 무렵부터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해오셔서는 뭐 필요한 건 없냐? 먹고 싶은 건 없냐? 그리고는 우리 손자 보고 싶다 그러시는데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안 하던 짓을 한다더니 뭐 시한부 판정이라도 받으셨나? 별 생각이 다 들대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저는 어머님의 일방적인 태세 전환이 하나도 반갑지 않았어요. 하다못해 미안하다 사과라도 하셨으면 모를까. 대충 어물쩍 넘어가려는 어머님의 태도가 괘씸하고 분할 뿐이었네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어머님이 왜 그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지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님이 기어이 유전자 검사를 해보셨기 때문이셨죠. 물론 당연히 남편의 친자가 맞았고요.
저는 남편 방에서 발견한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움켜쥐고 언니에게 전화해 나 좀 데리러 와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간단한 짐만 챙겨 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 뒤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그런 남편에게 당신도 당신 어머니도 사람도 아니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너무 치욕스럽고 모욕당한 기분이라고. 내가 언제 당신 동남아 여행하고 그런 걸로 의심하고 그런 적 있냐 소리를 질렀죠. 그리고는 두 사람한테 너무 실망이라니까. 기껏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친자 결과 잘 나왔고 덕분에 어머님 마음 풀어지셨고 모든 게 다 좋은데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더러 오히려 지금 이를 키우는 사람은 저라면서 이러지 말고 만나서 대화로 풀자 하는데 제가 됐다고 상종도 하기 싫다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 했네요. 그런데 바로 이튿날 이번엔 남편이 저희 언니 집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자기랑 같이 시댁에 가자면서 자기가 어머님한테 사과받게 해주겠다대요. 그래서 아이는 언니에게 맡기고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남편이 애도 데려가자 했지만 제가 너도 시부모님도 아직 내 애 볼 자격 없으니 꿈도 꾸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어머님은 제대로 사과를 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이 서운하다, 억울하다. 당신은 그저 매사 확실한 게 좋아서 그런 건데 제가 상처를 받았다니 유감이다. 그런데 떳떳한데 왜 그렇게 싫어라 한 거냐? 아직도 그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형부랑 처제랑 한 집 산다고 하면 원래 다 안 좋은 생각을 하기도 한다. 정말이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시는 건지 모른 척 하시는 건지 한마디로 말이 통하지가 않았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어머님께 그런 반대로 제가 남편하고 아버님하고 유전자 검사 좀 해보자고 하면 어머님 기분 안 나쁘시냐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제 예상보다 더 당황해하시며 갑자기 네 시아버지가 왜 나오냐고 그러시는데 찰나였지만 뭔가 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 나온 김에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확실한 게 좋지 않냐고. 옛날에는 병원에서 애가 바뀌는 일도 허다했다던데 지금 보니까 아버님하고 저희 남편하고 하나도 안 닮은 것 같다고. 아버님은 키도 크신데 남편은 키도 별로 안 크고 정말 이상하지 않냐면서 이참에 한번 해보자 했죠.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적당히 하라며 소리를 지르셨는데 그때 아버님께서 어머님더러 뭘 잘했다고 자꾸 소리만 지르냐며 저더러 그래 그 유전자 검사하면 네 시엠이 용서해 줄 거냐 하시대요. 그래서 그러겠다 했죠. 그런데 그렇게 아버님 칫솔을 받아 챙겨 현관을 나서는데 어머님이 쫓아나와 제 핸드백을 낚아채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만 제가 운동신경이 좋다 보니 바로 피해서 뺏기진 않았지만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곤 남편이 어머님더러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한마디 하니까 아버님 칫솔을 내놓으라대요. 너무 수상해서 절대 못 드린다 하고는 저도 그때부터 죽자고 뛰었습니다. 그리곤 큰 길가까지 나와서 남편을 기다리고 말고 할 새도 없이 택시 타고 집으로 향했죠. 이튿날 남편과 함께 유전자 검사 의뢰를 했어요. 남편은 저더러 쓸데없는 짓을 한다며 자기는 아버님이랑 입맛도 똑같고 어쩌고 해댔지만 하나도 귀에 들어오진 않더라고요. 2주라는 시간이 어찌나 더디게 흘러가던지 1년 같은 시간이 흐르고 결과지가 집에 도착했네요. 당장이라도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고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은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해 보이셨는데 그런 게 제 눈에만 보였던 건 아니었나 봐요. 아버님이랑 남편이 어머님더러 어디 아프냐 왜 그러냐. 그리고 마침내 온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봉투를 열었는데 역시나 제 예감이 맞았습니다. 남편하고 아버님은 친자 사이가 아니더라고요. 껄렁껄렁한 농담이나 던지고 있던 남편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을 띠었고 어머님은 정말 땅바닥만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때 아버님이 그런 어머님더러 역시 그 자식 애였냐며 두 분 사이에 뭔가 있구나 싶어서 남편더러 먼저 나가자 했는데 남편이 저더러 너 먼저 나가라며 자기는 이렇게는 못 간다고 하대요. 그래서 먼저 나왔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하긴 했지만 개족보 집안에 괜히 얽혀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후의 일은 정말 어디 드라마에서나 볼 법하게 흘러갔습니다. 일단 저는 남편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것도 어머님 때문이었죠. 당신 손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으니
진작에 혼인신고하겠다는 저희를 아주 입에 거품 물고 반대하셨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아이는 오롯이 저만의 아이였고, 그래서 저는 남편과 어머님을 고소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보니 갓 태어난 아이의 머리카락을 엄마인 제 동의 없이 잘라간 것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거리가 된다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어머님하고 이혼하기로 하셨거든요. 아버님이 어머님더러 몸만 나가라고, 그러면 저희 남편은 계속 아들로 여기고 지원해줄 건 해주겠다 하셨다나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라면 껌뻑 넘어가시는 어머님이셨으니 결국 조용히 몸만 나가기로 하셨답니다. 이제 소중한 아들과 평생 같이 사셔야 될 텐데 좋으시겠네요. 그리고 저는 남편한테고 어머님한테고 저희 애 죽어도 안 보여줄 겁니다. 제가 아예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저 혼자 제 아들은 얼마든지 책임지고 잘 키울 수 있어요. 어머님한테도 저는 누구처럼 뻐꾸기 짓은 안 할 거라고 했더니 아주 손을 바들바들 떠시더라고요. 진짜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더니 당신이 그런 전적이 있다 보니 저도 그럴 줄 아셨나 봐요. 아무튼 남편이고 어머님이고 이 호칭도 오늘로 마지막이고 다신 부를 일 없을 겁니다만, 아무튼 더러우니까 이제 우연이라도 마주치는 일은 없었으면 할 뿐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다 건너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와도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나 싶었고, 한편으론 심심한 사람들이 지어낸 헛소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 남편이란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니. 지금이야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분하고 억울하고 치가 떨릴 뿐이죠. 원래 저는 대전에서 나고 자라 지금의 직장으로 이직하기 전까지 줄곧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다른 도시로 가고 싶다는 욕심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기회가 없었거든요. 참고로 대학을 서울로 가고 싶었지만 대전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면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친정 형편이 넉넉치 않았던 저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 4년 차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유학을 간다대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싶다면서 누군가는 그 친구더러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 했지만 저는 그런 친구가 무척 부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유학이니 대학원이니 그런 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일단 독립부터 하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기왕 혼자 살 거면 서울이 좋지 않겠나 싶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직 준비해서 1년 만에 이직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서울살이는 제 생각만큼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맛집이니 분위기 좋은 카페니 하는 곳들은 나 홀로 손님인 저를 반기지 않는 눈치였고, 저도 335 모여 웃고 떠드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있는 게 영 껄끄러웠죠. 그렇다 보니 주말이 돼도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고, 그렇다고 매번 대전에 내려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직장 선배가 그러지 말고 동호회 같은데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도 사귀고 취미생활도 만들고 일석이조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 영어 동호회였어요. 사실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술을 잘 못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은 전 남편이지만 아무튼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남편은 처음 동호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영어도 잘했던 데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워낙 자상하다 보니 한마디로 남녀 가리지 않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워낙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다 보니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딱히 뭘 같이 한 것도 없이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남편이 먼저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 속절없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심심하고 지루했던 서울 생활이었지만 남편과 보내는 시간만큼은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비록 남편이 사귀자고 정식으로 고백을 해오진 않았지만
저희는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이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가 동호회 활동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랑 사귀는 걸 알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될 게 뻔한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냐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틈도 없이 남편이 말하길 어차피 동호회에 가입했던 게 영어 공부가 목적이지 않았냐면서 그건 자기가 얼마든지 따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뭔가 좀 억울하고 답답한 기분이었지만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죠. 이후로 저희는 2년을 사귀었고 제 생일에 맞춰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사귀는 동안 워낙 저에게 잘하기도 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의 프로포즈가 반가울 수밖에 없었죠.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어째서인지 동호회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저희 결혼식에 오질 않았어요. 저는 진작에 관뒀다 치더라도 남편은 계속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객으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너무나 의아했는데 남편이 말하길 동호회 사람들에게 요만큼의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아서 결혼 날짜를 안 알려줬다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오바 아닌가 싶대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 신부인 제가 솔직히 그런 걸 오래 생각하고 할 여유가 있을 리가 없었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해놓고는 어영부영 넘어가 버렸어요. 반반 결혼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저희는 감사하게도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혼자 살던 아파트였는데 거기가 원래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식을 올리는 대로 어머님께서 남편 명의로 돌려주신다고 하셨죠. 게다가 혼수도 꼭 필요한 것만 사오라면서 예단은 안 해도 된다 하시는데 저희 친정 사정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싶어 감사하면서도 그래도 저도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너무 안 해가면 나중에 뒤에서 말 나온다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던지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되대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몇 번이나 당신 아들하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정말 제가 남편복 시댁복이 있구나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저희의 신혼은 정말 제가 상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비록 매일매일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잠들고 같이 눈뜨고 하는 모든 게 행복으로 느껴졌지요. 그리고 결혼한 지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계획보다 조금 이른 축복이긴 했지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더더욱 행복해질 거라고만 믿었던 제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남편 없이 혼자 산부인과에 다녀오던 날이었어요. 원래는 택시를 타고 오갔는데 그날은 어째서인지 하늘도 너무 파랗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올라탔는데 누가 절 보더니 아는 체를 했습니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시기에 동호회에 들어왔던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었죠. 깜짝 놀랐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바쁜 거 아니면 내려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제 안부가 궁금했다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언니도 아메리카노 마실 거냐 묻길래 커피는 지금 못 마신다 딸기 음료로 마시겠다 했더니 동생이 언니 커피 좋아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것까지 기억을 해주다니 너무 고마웠죠. 제가 나 임신 중이라 그래 하고 웃었더니 언니 결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동호회를 관둔 게 아니라면 제가 결혼한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도 동호회 이제 안 나가냐니까 아니라고 자기 엄청 열심히 나간다대요. 이땐 정말 뭐랄까 뭔가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동호회 팀장 오빠랑 결혼했다니까 동생이 누구요? 하더니 아, 그 오빠도 관둔 지 꽤 됐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있냐고 지난주에도 동호회 활동이라며 2번이나 나갔는데 하니까 다른 동호회랑 착각한 거 아니냐면서 아무튼 저랑 자기가 있던 그 동호회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후로 나눈 대화는 솔직히 제대로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거든요. 온통 제 마음은 매번 동호회에 간다고 했는데 동호회에 간 게 아니면 어디에 갔던 거지? 그뿐이었죠. 아무튼 동생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동호회 번개가 잡혔다면서 잠깐 얼굴 좀 비추고 오겠다는 거였죠. 제가 어디서 하냐 물으니 집에서 꽤 먼 동네를 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말고 그냥 오라고 했어요. 할 얘기도 있으니 지금 바로 오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도 남편이 동호회 활동으로 어디 간다 뭐 한다 했을 때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 동호회 덕분에 제가 남편을 만났다 생각했기에 동호회 활동은 뭐가 됐건 간에 다 좋게 봐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제가 가지 말라 하니까 남편도 꽤나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2시간쯤 흘렀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동호회 번개에 못 가게 해서 그런가 산부인과 갔다 온 걸 알 텐데 뭐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툴툴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지금 뭐 하자는 거냐니까 할 얘기가 뭔데 동호회 번개도 못 가게 하냐면서 자기가 거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냐, 내조를 이렇게밖에 못 해주냐 그딴 소리나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만난 동생 이름을 대면서 그 동생이 당신 동호회 진작에 관뒀다던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벌개지는데 저 남편이 그렇게 당황스러워하는 거 정말 처음 봤거든요. 아, 뭐가 있긴 있구나 싶은 게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동호회 핑계대고 매번 어디 갔던 거냐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죠. 하지만 역시나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더러 어디서 뭘 듣고 와서 생사람을 잡느냐고 소리를 지르대요. 그래서 제가 뱃속에 애가 듣는다고 목소리 낮추라고. 그리고는 아까 만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받으니 남편 얼굴이 다시 한번 벌개지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동호회 뭐 번개 같은 거 하냐니까 동생이 언니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만 한다면서 공부하는 동호회의 번개는 무슨 번개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하는 말이 실은 자기가 그냥 자유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제가 괜한 오해를 할까봐 동호회를 팔았다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연애하는 동안 남편을 구속하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오히려 주변에서들 남편을 너무 믿는 거 아니냐,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니냐 소리를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자유시간이 필요했니었더니. 하지만 일단은 더는 뭘 추궁할래도 증거도 없고 그래서 알겠다고 앞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만 했네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이게 다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그리곤 출근하는 척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되돌아와 남편 방을 뒤지기 시작했네요. 남편을 못 믿어서 남편 핸드폰을 뒤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뭘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살아, 차라리 이혼하고 말지.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스스로 꼴이 우스워 헛웃음이 다 나더라니까요. 그러다 결국 저는 남편의 노트북에서 웬 여자와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세히 보니 제가 아는 여자였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 망할 동호회에 있던 여자였죠. 다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그 여자 인상착의를 말하니 단박에 누군지 알아채대요. 그래서 그 여자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여자에게 연락했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여자는 제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실은 저랑 남편이 사귀기 전 자기랑 남편이랑 사귀던 사이였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반대해서 결국 헤어졌다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랑 남편이랑 연애를 시작했고 자기도 그제서야 임신한 걸 알았다면서. 하지만 남편이 저랑은 못 헤어진다 하고 자기는 애아빠가 필요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아빠 노릇 해주는 조건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라대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고 다 자기가 잘못한 거라는데 이건 무슨 지가 대단한 사랑을 하고 있는 줄 아는 건지 웃기지도 않았죠. 그래서 니들 둘 다 똑같은 XX들이라고 육갑 떨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솔직히 저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참는 거라면서 엄밀히 말해서 자기가 먼저 사귀던 사이니 자기가 본처고 제가 첩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싶어서 그럼 네가 나 한번 상간녀로 고소해보라 했습니다. 나는 할 거니까 너도 꼭 해보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로부터 남편도 연락을 받았던 거겠죠. 평소보다 퇴근이 늦더니 현관에서부터 쥐새끼 마냥 제 눈치를 살살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생쇼하지 말라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느냐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뱃속에 애가 듣는다면서 임신까지 해놓고 무슨 이혼이냐고 자긴 저랑 이혼 못한다는 거예요. 황당해서 무슨 신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절 너무 사랑한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개나 줘버리라고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랫배가 찌르는 듯이 아프더니 뭔가 흐르는 느낌이 나대요. 유산이었어요. 제가 유산을 하면서 남편의 이중생활까지 전부 다 양가 부모님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시부모님이 보이신 행동 때문이었어요.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이렇게 된 거 그 여자한테서 당신 핏줄은 데려와야 하지 않겠냐며 저더러 걔 엄마가 되어주라셨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멀쩡하게 지 엄마가 잘 키우고 있는 애를 왜 어머님이 데려오신다는 거며 그렇다고 한들 제가 그 애를 왜 키우느냐고요. 사실 저는 그 여자도 싫었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집도 해줬고 원하면 차도 한 대 뽑아줄 수 있다. 바라는 건 그저 당신 아들한테 좋은 아내 되어주고 애 데려오면 좋은 엄마 되어주고 좋은 며느리까지는 바라지도 않겠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지 않았냐. 유산하게 된 건 정말 유감이지만 애는 또 가지면 되는 거니까 하시는데 정말 그전까지는 좋게만 보였던 어머님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니까요. 당연히 죽어도 싫다고 했고 상간녀 소송하고 이혼 소송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제 집만 챙겨서 바로 친정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죠. 그리고 소송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이겼습니다.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제가 이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상간녀로부터 3천 받았고 남편으로부터도 3천 받았습니다. 재산은 솔직히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많이 해오기도 했고 결혼 기간이 짧다 보니 나눌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걸 처음부터 생각하고 이혼을 한 건 아니었는걸요. 그저 이 사이코 같은 집구석하고 하루빨리 법적으로든 뭐로든 완전히 남남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웃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편이랑 그 여자랑 살림을 합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시부모님이 그렇게만 했다간 재산은 1원 한 푼 안 주겠다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그 여자한테 마음이 없긴 했던 건지 아이 찾아오려고 소송 시작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래도 엄마가 키우는 게 낫지 않나? 하긴 제가 알게 뭐예요. 지들끼리 지지고 볶든 말든 알아서 하겠죠. 비록 제 손에 6천 좀 넘는 현금이 생기긴 했지만 이혼과 유산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니 조금도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 몰랐다면 몇 년이고 계속해서 바보처럼 살았겠죠. 아이도 낳았다면 아이가 있으니 더더욱 이혼은 생각하기 어려웠을 테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 이렇게라도 끝났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다니까요. 아무튼 이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한때 꿈꾸던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은 저 하나 추스리기도 버거워서 말이죠. 시간이 약이라는데 믿고 기다려봐야겠죠. 즐겁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감사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업에 종사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돌아온 싱글이기도 하고요. 솔직히 이유가 어찌됐건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게 봐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까지도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을 제외하곤 누가 먼저 물어보지 않는 한 이혼했다고 말하고 다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해도 밝았겠다 제 스스로 좀 떳떳해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익명의 힘을 빌려 제가 왜 이혼하게 된 건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자주 가던 카페에서였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저희 회사 근처에 개인이 하는 작은 카페였죠.
그런데 바로 옆에 대기업 프랜차이즈 카페가 있다 보니 솔직히 장사가 잘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보다 맛이 월등히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가격이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카페를 자주 찾았던 건 카페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정말 제 취향이었어요. 그래서 남들 다 가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늘 그 카페를 찾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다 우연히 카페 주인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저랑 같은 대학교를 나왔더라고요. 물론 대학교에 사람이 한둘도 아니고 나이 차이도 5살이나 나다 보니 겹치는 지인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날의 대화를 계기로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눈치채셨겠지만 그 카페 주인이 훗날 제 남편이 되었네요. 남편과의 연애는 보통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맞는 부분도 있었고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그거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결혼을 하는 건 좀 신중히 하고 싶었어요. 막말로 어차피 할 결혼 굳이 일찍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물론 주변에서는 그래도 1살이라도 어릴 때 결혼해야 건강한 아이를 낳는다며 기왕 할 거 일찍 하라 하기도 했는데 제 나름대로 건강관리는 꾸준히 잘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조언들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남편의 경우 저보다 5살이나 많다 보니 연애 초반부터 조금씩 조바심을 내더니 사귄 지 1년 만에 떡하니 프로포즈를 해오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어리석게도 저는 이 결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안 할 거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하나 하고 고민하고 우왕좌왕하다가 얼떨결에 결혼을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저희 발목을 잡았으니 그건 바로 집이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말하길 자기는 카페 하나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신경 쓸 것도 많고 여력이 없어서 돈 관리 대부분을 어머님이 도맡아주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나이가 40 가까이 돼가는 남자가 돈 관리를 어머님한테 맡겨두고 있다는 게 영 찜찜했지만 당시엔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상황은 아니다 보니 그냥 그러냐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제가 얼마나 모아뒀냐 물으니 1억 어쩌고 하면서도 어물쩍거리다가 나중엔 좀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집만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더니 저더러 어머님 소유의 빌라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자고 하는 거예요. 제가 비록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진 여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랄까 시작부터 제 뜻대로 되는 게 없다는 생각에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어쨌든 어머님 빌라지 저희 명의로 해주시는 것도 아닌데 리모델링은 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걸 제가 해왔으면 하는 남편이 어찌나 얄밉던지.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어차피 우리 둘 다 잠만 자는데 뭘 큰돈 들여 고치냐고 일단은 좀 참고 살아보자 했네요. 하지만 이 일로 어머님께선 걸핏하면 어디 가서 며느리가 몸만 시집왔다며 당신이나 괜히 받아줬지 다른 집 같았으면 벌써 내쫓았을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어이없었죠. 리모델링만 안 했지 그래도 남들 해가는 건 그럭저럭 다 해갔는데 그러셨으니까요. 게다가 결혼식을 올리고서야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이 그간 모아두었던 돈이 신우가 결혼하는데 쓰였다는 거였어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나 싶은데 일단 남편에게는 저와는 동갑인 하나뿐인 여동생, 그러니까 저에게는 하나뿐인 신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편과 연애하던 당시 신우 또한 연애 중이라는 걸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신우가 저희보다 일찍이 결혼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식을 올리더라고요. 스몰 웨딩이니 뭐니 하면서 정말 임신 소식 듣고 결혼까지 2달도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서야 알고 보니까 심해부 쪽에서 임신이 대수냐며 지워라 어쩌라 하는 걸 저희 시댁에서 아주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다시피 해서 결혼을 시켰던 거였고 그 과정에서 심해부 쪽에서 1억을 해오라는 걸 저희 어머님이 해주셨다는데 그 1억이 알고 보니 저희 남편 돈이었더라고요. 정말이지 이 모든 걸 제가 결혼식 하루 전에라도 알았다면 남편하고 결혼하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대신에 집을 해결해줬는데 뭐가 대수냐 하시며 뻔뻔하게 나오셨고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는 정말 몰랐다며 저에게 미안하다 하니 더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건데 변호사를 만나보니 제 경우는 사기 결혼도 아니고 그래서 혼인무효도 안 될 거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니 정말 분통 터지더라고요. 아무튼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신우고 어머님이고 솔직히 누구 하나 제 눈에 곱게 보일 리가 없었죠. 하다못해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상황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다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한마디 건네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남편도 사정을 다 알고 있었으니 그런 저에게 서운한 애 어쩌네 말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남편을 보고 있으면 좀 짠할 때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그건 그거고 마음이 도통 풀리지가 않으니 저도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신우가 유산을 했어요. 결혼식 올리고 혼인신고하기가 무섭게 말이죠. 임신 8개월 차였는데 유산이라니. 어머님은 이게 다 심해부 쪽에서 하도 신우를 잡아대서 이렇게 된 거라며 내 딸 인생 책임지라고 난리가 나셨고 심해부 쪽에서는 애 때문에 억지로 결혼을 허락했는데 평소에도 하고 다니는 꼬라지가 마음에 안 들더니 기어이 애 하나를 못 지켜서 이 사단을 내느냐며 신우 탓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신우의 유산은 양가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지면서 저희 시부모님은 심해부 쪽 식구들을 고소를 한다고 드셨고 이 일로 신우와 심해부의 사이도 빠르게 틀어지더라고요. 물론 신우가 저를 붙잡고 이야기를 해준 것은 아니고 저도 남편을 통해 들었다 보니 솔직히 정확히 어떻게 상황이 흘러갔는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제3자라면 제3자인 제가 보기엔 어쨌든 신우가 제일 힘들 텐데 정작 신우 힘든 건 제대로 신경 써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평소에 신우에 대해 제가 가지고 있던 감정과는 별개로 연민이 다 느껴지더라니까요. 아무튼 결국 신우는 결혼한 지 꼬박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결국 유산의 원인이 신우한테 있다는 식으로 상황이 흘러가 시집갈 때 가져간 저희 남편 돈 1억도 온데간데 없이 빈몸으로 쫓겨나듯 나왔지요. 하지만 불쌍한 마음을 가진 제 스스로가 한심하게 느껴졌던 건 이혼한 지 정확히 반년 만에 신우가 웬 남자랑 다시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보다도 10살이나 많은 남자였는데 자기의 아픈 상처까지 이해해주는 사람이니었더니 하더니 그 남자랑 같이 살기로 했다나요? 아버님은 당신 딸인데도 불구하고 미친 엑스라며 정신 차리라 욕을 하셨지만 어머님은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됐다는 식이셨어요. 남편도 지가 좋다는데 누가 말리겠냐 하면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란 식이었고요. 아무튼 온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신우가 그 남자가 사는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친정아버지가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아파트였습니다. 신우가 자기 남자친구 아파트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너무나 낯익어 물어본 게 화근이었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먼저 거기 장인어른이 계시는데 아니냐며 저에게 물었고 저는 원래 거짓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감정을 숨기지도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 맞다고 순순히 대답해버렸죠. 그리고 사실 친정아버지께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그다지 부끄럽다거나 숨기고 싶은 일도 아니었고요. 참고로 저희 친정아버지께선 줄곧 대기업에서 회사 생활을 하시다가 당신 한 사람이 관두면 젊은 직원 2사람이 자리를 보전할 수 있다며 제발로 나오신 분이세요. 몇 년만 더 계셨으면 정년퇴직을 하실 수 있으셨지만 하루가 다르게 젊은 직원들 자리가 줄어드는 걸 보니 마음이 안 좋으셨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친정아버지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아버지의 그런 배려가 무척이나 존경스러웠답니다. 한편 이후로 저는 아버지께서 당분간 좀 쉬면서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실 줄 알았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저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는 않다시며 직접 일자리를 찾아 나서셨고 그렇게 경비원으로 근무하게 되셨네요. 사실 처음에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셨다 하셨을 때 저나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말렸는지 몰라요. 워낙 미디어에서 갑질당한 경비원들에 대해 자주 다루었다 보니 저희 아버지도 그런 일을 겪진 않을지 걱정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어찌나 완강하시던지. 아무튼 신우가 저희 친정아버지가 경비원이라는 이야기를 듣더니 아주 묘한 표정을 지으면서 경비 같은 건 먹고 살기 빠듯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냐 묻대요. 마치 너무나 당연한 사실처럼 말이죠. 그리고 솔직히 전 그런 신우의 태도에 빈정이 확 상했지만 그래도 정말 몰라 저러나 싶어서 요새는 꼭 그렇지만도 않다.
오래 배우시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하신다. 우리나라가 노인분들이 일할 자리가 많이 없지 않냐 하고 대답해줬어요. 하지만 신우는 계속 저더러 고민이 많겠다는 둥, 자기가 잘 챙겨드리겠다는 둥 쓸데없는 소리를 해댈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렇게 신우가 남자친구랑 동거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2달 좀 넘었을 때였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전화를 해오셨는데 목소리에 근심 걱정이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냐고 왜 그러시냐 하니까 며칠 전부터 친정아버지가 일만 마치고 집에 오시면 표정이 좋지 않으시고 방에 가만히 누워만 계신다는 겁니다. 입맛도 없다 하시면서 말이죠. 혹시 입주민들하고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던 건 아니냐 물으니 그런 것도 아니다 하시면서도 정확한 이유는 말을 안 해주신다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시간 날 때 아버지 점심시간에 맞춰 가서 밥 한번 같이 먹을 수 있겠냐 물으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겠다 했죠. 그리고 바로 이튿날 회사에는 반차를 내고 아버지가 계신 아파트 단지로 향했습니다. 멀리서 아버지를 발견하고 저는 반가운 마음에 아버지를 부를 뻔했는데 동시에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친정아버지를 앞에 세워두고 어떤 젊은 여자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아버지의 일터라지만 순간 상황 판단을 하고 말고 할 새도 없이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누구신데 한참 어른한테 소리를 지르냐며 여자 얼굴을 딱 봤는데 신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가씨 지금 무슨 짓이냐니까 신우도 좀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이건 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이야기니 저는 좀 빠져달라대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그러냐 이유나 들어보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신우라는 사람이 자기 장보고 오는 내내 주차장 자리를 맡고 있으라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자리를 맡고 있으라니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허수아비 마냥 차 한 대 들어갈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더라나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아파트에서 그런 게 어딨냐 하고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 아버지가 아가씨 하인이냐고 왜 그딴 일을 시키냐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낸 관리비로 저희 아버지가 월급 받아가는 거 모르냐면서 그럼 월급 주는 주민을 위해서 그 정도 일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대요. 신우가 개념이 없는 건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기도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살다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듣겠다고 아파트 사는 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그런 특권의식을 가질 수가 있냐 했습니다. 그리고는 멋대로 떠들어대는 신우를 뒤로하곤 바로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관리실로 향했어요. 아버지께 소가리는 그만하시고 그간 당하셨던 일 전부 다 이야기하시라면서 말이죠. 관리소장을 비롯한 관리실 직원들이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아파트의 입주민이 어떻게 갑질을 하는지 언론사마다 제보를 하겠다고 했을 땐 정말 죄송하다며 그렇게 한번 다뤄지면 집값에도 영향이 많이 간다고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저더러 너무 일을 키우지 말라면서 여기 사는 대부분의 입주민들은 다들 정말 좋은 분들이 맞다고 다만 저희 신우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이 사태를 만든 거란 식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관리소장이 서류를 뒤적이며 하는 말이 좀 이상하답니다. 신우가 사는 그 호수는 지금 비어 있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원래 부부랑 학생인 자녀까지 셋이 사는 집이었는데 그 집 아빠가 회사 일로 해외에 나가게 되면서 가족들도 같이 나갔고 1년 후에나 돌아오기로 되어 있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다. 신우 남자친구가 집주인이라 했다 했습니다. 그러자 관리소장이 누구랑 통화를 하더니 자기 말이 맞다면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신우 남자친구가 자기 집이라고 했던 그 집은 실은 남자친구의 지인의 집이었어요. 해외로 나가게 된 집주인이 가끔 들여다 봐달라고 한 걸 아예 눌러앉아서 살다시피 하면서 자기 집이냥 신우까지 불러들였던 거죠. 그리고 신우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자기 남자친구가 아파트가 인내어쩌네 하면서 김칫국을 마신 거고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우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유부남이었거든요. 그래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외박이 잦았는데 그것도 신우는 자기 남자친구가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출장이 잦은 줄 알았다나요? 나이를 도대체 어디로 먹었길래 그렇게 말하는 대로 고지곳대로 믿은 건지 정말 남자의 눈이 멀면 이럴 수도 있는 건가 싶을 지경이었죠.
한편 이후로 아파트에서 원래 집주인 쪽에 연락해 상황을 설명했고 그 집주인이 신우 남자친구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몰라도 경찰까지 와서는 결국 그 남자친구라는 사람을 끌어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끄러운 상황을 신우 남자친구의 와이프도 알게 되면서 신우를 상간녀로 고소를 한 해 만에 또다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죠. 그리고 저도 저대로 신우가 버젓이 사돈어른인 걸 알면서도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그따위로 행동했다는 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에 시부모님께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직히 이때만 하더라도 시부모님이라도 저희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셨다면 그 정도로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고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부모의 그 딸이라는 말이 딱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신우가 말투가 원래 좀 톡톡 쏘는 말투라 그런 거지 절대로 저희 아버지를 무시한 건 아니었을 거라며 마치 저희 아버지가 자격지심으로 오해를 했단 식으로 말씀하셨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좀 참아줬으면 자기 딸이 지금 이런 일을 겪을 리가 있냐며 오히려 당신이 저희를 원망하고 싶다 하시는데 얼마나 황당하고 상종 못한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건가 싶더라니까요. 게다가 남편마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런 어머님 편을 들며 저더러 야속하다 말했기에 제가 더는 못 살겠다 이쯤에서 헤어지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까지 이르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서로 사랑과 미련이 남아서라기보다는 남편이 자기가 왜 이혼을 당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하겠다며 버텨가지고요. 그래서 결국 협의 이혼 안 해주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든 위자료를 받아낼 건데 신우가 저런 상황인데 당신까지 그렇게 되면 시부모님이 괜찮으시겠냐? 제 나름대로 초강수를 둔 거죠. 그랬더니 남편도 이리저리 따져봐도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겠다 싶었는지 결국 알겠다 하대요. 한편 이후로 제가 건너 전해들은 소식은 상간녀 소송을 당한 신우 위자료를 물어주느라 남편이 카페를 정리했다는 이야기였어요. 사실 이혼한 이후로 여전히 오며 가며 눈에 띄는 그 카페가 아주 눈에 가시기도 했고 아는 사람들은 알다 보니 민망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정말이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답니다. 참 그리고 이혼하면서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게 저희 살라고 내주셨던 어머님 빌라에도 대출이 얼마나 많이 걸려있던지 아무튼 이혼하는 내내 이 똥통에서 한시라도 빨리 빠져나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니까요. 한편 친정아버지가 많이 미안해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아무 일도 아닌 척 넘어갔더라면 제가 그래도 이렇게 이혼까지 했겠냐며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께 절대 그런 생각 마시라고 모든 게 다시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라 말씀드렸어요. 남의 것을 탐낸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맞고 믿음을 배신한 사람도 벌을 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은 더 크게 어디 가서 당해봐야 정신을 차린다니까요. 아무튼 남편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자기들 팔자 자기들이 말아먹든 말든 제 알바는 아니지만 적어도 더 이상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